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편의 해외 발령 소식 축하해야 할 일인데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발령 소식이 나면요,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사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경력, 아이들 교육,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적응, 정말 인생을 건 큰 결정이에요. 대부분 선배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찾아보지만요, 선배나 카페를 통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한 케이스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정하고 대부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재원 파견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가족 동반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무조건 따져봐야 할 것들을 총 정리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호주에서 주재원이나 교수, 의사, 검사 등 많은 정착을 도와드렸고 호주에서 조교양만 10년 수족을 하면서 진짜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추천드린 도시로 가신다면 연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왜 주재원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없는 걸까요? 비자나 현지 정착 부분은 카페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자녀 학교 정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유학원은요, 호주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학생 비자로 오는 유학생과 주재원 자녀가 가는 학교가 다른 게 정말 많거든요. 한국에 있는 유학원의 학교를 물어보면요, 유학생들이 입학한 학교들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주재원은 직접 현지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하는 답변만 남깁니다. 주재원 자녀들이 가는 학교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현지에 있으니까 주재원 손님들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 꽤 있습니다. 학교 정보들이 많아서 어떤 학교는 주재원 자녀도 안 받아주고 어떤 학교는 주재원 자녀들만 많더라, 이런 정보까지 아는 거죠. 주재원 발령을 받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타임라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비자 종류가 407, 408, 482 그리고 500번 동반으로 석사나 박사로 오시는 분들을 통합해서 주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담기 힘들어서 오늘은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고요. 비자, 학비, 도시 결정, 집 구하기 등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쭉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어서 무료 상담을 빨리 받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호주 주재원으로 발령받고 나면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주 입국 날짜를 D-Day라고 생각합니다. D-Day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자 준비가 제일 먼저예요. 왜냐면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482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2-3개월 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다른 비자들은요, 그 이상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호주 대학교에서 초청으로 오시는 경우라서 호주 대학교에서 초청 레터를 받거나 병원에서 아니면 법원에서 초청 레터를 받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초청 레터를 빨리 알아보고 받아야 됩니다. 초청 레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발령받으면 바로 호주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고 비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레터를 받고 나면요, 비자를 들어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서 주기적으로 비자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이면 좋겠지만 비자를 호주 회사가 한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정도 체이스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놓쳐서 스트레스 받는 가족도 있고요. 결국은 비자가 늦게 나와서 ETA 비자로 입국하고 가려던 초등학교는 못 가고 단기 스쿨링 학교로 몇 주 다니다가 다시 비자가 나왔을 때 원래 가려던 학교로 전학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요, 결국 학교가 좋아서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학교 대표로 게이트웨이 챌린지라는 대회에 나가서 호주 전역에서 3등을 해서 상도 받고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모인 것처럼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정말 똑똑하고요, 호주에서 학교 생활도 정말 잘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면서 호주에 있는 집을 알아보는데요, 도착 날짜 D-Day를 기준으로 약 6주 전부터 알아보시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요즘은 집 렌트가 너무 힘들어서 호주에 도착해서 집 렌트를 하려면 에어비앤비 임시숙소 가격만 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입국 후에 렌트가 안 되면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불상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방법은 입국 전에 집을 구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시 정리를 하면요. 호주로 오시는 비자 중에서 482, 407, 408 그리고 회사에서 보내는 마스터나 아니면 박사과정 PhD를 하시는 500번 동반비자 자녀들을 학교는요. 집 렌트, 비자 승인, 그리고 입국 이 세 개가 교집합, 즉 모두 다 갖춰져야만 수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학교 수속은 못합니다. 그래서 비자는 가장 빨리 신청해 놓고 기다리면서 집을 구하고 입국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비자가 늦어져서요. 비자를 기다리면서 ETA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ETA 비자로는 원하는 학교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을 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거는요. 자녀의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 수속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녀 학교를 보내고 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를 수속할 때 좀 헷갈리는 건 멜번하고 브리즈번은 학교로 바로 연락을 하는데요. 시드니 지역은 교육청과 학교에 모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시드니가 더 복잡하죠. 그리고 시드니 지역은요. 주재원 자녀가 현지 로컬 학생들과 똑같이 수속을 하지만 가장 인기 좋은 에핑 지역처럼 주재원 자녀들을 안 받는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학교도 안 알아보고 집을 먼저 알아보면 이때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멜번도요. 입학 전에 영어 테스트를 받고 영어 레벨이 부족하면 영어 연수 6개월 하고 오라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부모님 비자가요. 13개월에서 최대 2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6개월 영어 연수를 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초등학교 재학은 6개월만 하고 다시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이때 딱 한 가지만 먼저 하면 되는데요. 이걸 몰라서 대부분 학교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는요. 제가 주재원으로 추천드리는 도시, 학비, 사립과 공립 중 어떤 학교를 추천드리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딱 한 가지 먼저 해야 하는 것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빨리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는 2026년에 호주 주재원으로 가야 해서 바로 상담을 원한다 하시면요. 아래에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레모네이드 유학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정말 정주행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정주행해 주셨던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셨던 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년에 2026년에 호주로 오시는 분들도 호주에서 정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